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위한 공작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주민을 상대로 엄청난 돈도 뿌리고 태평양 인근 국가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된 물고기가 대량으로 잡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죽는지 안 죽는지 일단 오염수를 방출해보자 라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소식들입니다. 미야기현은 최근 피조개의 독성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기준치는 4마우스 유닛이지만 그동안 미야기현은 자랑스럽게 더 엄격한 3마우스 유닛으로 해왔습니다. 마우스 유닛은 보거의 독성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1마우스 유닛은 20kg의 쥐를 30분 이내에 죽이는 독의 양입니다. 최근 태평양 근해에서 잡히는 조개류들이 독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4마우스 유닛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어업 관계자들은 조개 독 검출에 따른 출하 규제가 계속되면서 조업 지역에 변화를 줬지만 여전히 독성 조개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미야기현 어업 관계자들은 현재 폐기 처분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3.5 마우스 유닛으로 좀 완화해주면 판매 가능한 피조개의 양이 더 늘어날 것 같다. 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준치를 4마우스 유닛으로 더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개의 독성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유해한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근해의 플랑크톤이 계속 유해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조개에 중독이 되면 보거 독에 의한 중독 증상과 매우 유사해서 식후 30분경 입술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두통과 갈증이 계속되다가 구토와 복통으로 이어집니다. 의식은 최후까지 비교적 또렷하지만 12시간 이내에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고 12시간을 넘기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후쿠시마현에서는 7일 앞바다에서 잡은 농어로부터 1kg당 85.8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어업연맹은 농어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고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연맹의 자체 기준치는 50 베크렐이기 때문입니다. 어업연맹은 국가 기준보다는 낮지만 자체 기준보다 높아서 폐기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류의 출하 규제 기준치를 1kg당 100 베크렐로 대폭 높인 바 있습니다. 세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검출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된다는 이유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본 정부는 세슘이 100 베크렐 넘어가도 안 죽는다 라는 주장을 하며 기준치를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후쿠시마현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너무 심하다. 우리는 50 베크렐 정도로 해도 된다 라며 기준치를 50 베크렐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생선들이 계속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현 어업연맹은 당분간 농어의 출하를 자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상황입니다. 2018년 4월 이후 농어가 기준을 초월하는 세슘이 검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기준치가 높아지면서 향후 100 베크렐로 기준치 상향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농어가 작은 물고기를 먹으면서 자라는 어류이기 때문에 현재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물고기들의 세슘 중독이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고기들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의 세슘 농도는 270 베크렐로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약 3배 정도 초과한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잡힌 우럭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고 민물고기 곤들메기와 민물송어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에서 오염수 방출 설명회를 가지고 방출 시기는 3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스케줄을 미리 확정 통보하지 말고 안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후쿠시마 부흥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현 주민들이 더 많이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방사능 제염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귀한 곤란 구역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설립해서 주민들을 귀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귀한 곤란 구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겠다, 새로운 부흥 거점으로 만들겠다, 영농 등 모든 일상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귀한 곤란 구역에 대한 제염 작업을 서둘러서 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살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도 지역별 추가 배상 기준을 공표했습니다.
피난 지역에 돌아오면 280만엔, 약 2,700만원을 지불하고 건강 불안 위로비로 30만엔, 약 280만원을 주는 등 약 3,900억엔, 약 3조 8천억 원을 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기준인 것 같지만 귀환 곤란 지역으로 지정된 동네에 귀환하면 엄청난 돈을 받게 된다는 구조입니다. 많은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방사능이 아직도 검출되고 있는 위험 지역에 귀향하면 큰 돈을 쥐게 되는 유혹적인 제안입니다. 후쿠시마현 피난 주민들에게는 원전 사고 경계 구역 내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완전히 무료로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제염검증위원회는 부흥 거점에 대한 제염을 95% 완료했다는 보고서 제출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지역 등 제염 대상으로 지정된 거점에 대한 제염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95%는 작은 면적의 밤의 숲이라는 지역에 대한 제염 작업 결과입니다. 실제 제염 완료는 목표치의 13.8%에 그치고 있고 이바치무라 마을은 9.3%, 토미오카초 10.1% 등 많은 지역에서 제대로 된 제염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곧 오염수를 방출한다, 이해를 부탁한다 라는 외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포럼을 개최해서 줄줄이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파뉴엘로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해서 회담하고 오염수 방출에 문제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했습니다. 파뉴엘로는 지난해 9월 유엔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태평양 국가들에게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다 라며 맹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적도 북쪽 서태평양의 6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아 30년가량 점령당했고 이후 친일본 국가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뿐 아니라 마크 브라운쿡 아일랜드 총리도 기시다를 만나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피지, 투발루, 솔로몬 제도 등 태평양 지역 섬나라를 중심으로 17개국이 가입한 PIF는 지난달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어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방류 연기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 실험적으로 지켜보자 라고 밀어붙이는 일본입니다. 3월 방류를 앞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